네, 안녕하세요. 맨날 틀리는 파워비스 전문가 후장 킴입니다. 이제 정신을 놓고 가죠. 댓글에 3천당 제약도 좀 살펴봐 주세요라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이거 한번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여기 보면 그게 있어요. 공매도 차입 비중 해가지고 위에서 이 위 타이밍에서 매수를 해야 돼요. 이 밑에서 매수를 하는 거는 가장 족같은 타이밍에서 매우 하는 거예요. 가장 병신 같은 타이밍, 가장 좋은 타이밍, 이렇게 알려드린 적이 있죠. 근데 제가 이걸 말씀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말씀을 드리는 게 맞겠다 싶어서 강조를 해드릴게요. 이번 시간에 이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맞는 경향이 있지만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어디에서 강하게 이게 내용이 맞는 거냐면,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공매도이잖아요. 차익 공매도는 누가 치죠? 외국인이 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경향이 클수록 이 타이밍이 잘 맞습니다. 이게 무조건적으로 잘 맞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또 저의 기법을 한 단계 더 까발렸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LG전자 있었으니까 LG전자 한번 볼까? LG전자의 외국인을 보도록 하죠. 다 지우고. LG전자의 흐름과 외국인의 흐름 어떻게 보고 있어요? LG전자가 이렇게 상승세가 나올 때 같이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고요. 이렇게 잔잔잔 할 때 같이 잔잔잔 하다가 얘가 갑자기 매수세가 강하게 붙죠? 그리고 최근에 강하게 던지죠. 강하게 던지면서 주가 폭락 나오죠. LG전자는 이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그러면 공매도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그래프 있잖아요. 그거 한번 볼까요? 이게 LG전자입니다. LG전자는 이 타이밍에서 사고, 이 타이밍은 가장 병신 같은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서 샀으면 올라가는 거고요. 떨어지는 타이밍에서 사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가장 병신 같은 타이밍에서 샀으면 떨어지는 걸 맞았을 겁니다. 이거 멀어서 잘 안 보이실 건데 차트를 그려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를 엑셀로 다운받아서 뒤로 좀 더 가야 되는 거야. 데이터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 갖다 붙이면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이게 LG전자의 모습이에요. 3천당 제약 얘기하는데 왜 이걸 얘기하냐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봐봐. 이게 이 위에서 사라 그랬잖아. 이 위에서. 이 파란 건 그 주가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사라 그랬잖아. 위에서 떨어지는 타이밍에 사라 그랬잖아. 여기서 어때?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보이지? 그럼 밑에서 여기서 샀으면 어떻게 돼? 이게 어떻게 돼? 주가가 횡보하거나 바닥을 기지. 올라가는 타이밍에 사면 안 돼. 떨어지는 타이밍에 사라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서 어때? 잘 맞지. 올라가죠. 그리고 주가가 다시 빠지죠. 여기서 떨어지는 타이밍에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한 번 더 튕겨 올라갔다가 여기서 어때요? 떨어지는 타이밍이 나타나죠. 주가가 폭등하죠. 이런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어요. 최근에는 공매도가 개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개입을 안 하고 그냥 외국인이 생짜로 밀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쨌거나 이걸 보면 어때요? 공매도랑 이 주가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네. 나도 이 그래프를 그려갖고 좀 해봐야겠네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런 방법까지 뭐 다 알려드리기는 좀 그래요. 알아서 하세요. 뭐 어디까지 알려줘야 돼? 내 기법 다 알려줘야 돼?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튼 요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3천당 제약은 어떨까? 3천당 제약은 이걸 3천당으로 바꿔볼게. 그리고 이것도 데이터를 한번 다운받아서 똑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이거 궁금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꽤 있더라고.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려주는 거예요. 이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다시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이게 3천당 제약의 그래프입니다. 여기 보면 떨어지는 타이밍에서 매수를 하라 그랬잖아. 떨어지는 타이밍에서 뭐 나쁘진 않았지. 올라가는 타이밍 아니고 떨어지는 타이밍. 다시 여기서 올라가는 타이밍은 가장 안 좋은 타이밍이라 그랬는데 어때? 주가 같이 올라가네? 잘못됐지. 떨어지는 타이밍이 어때? 주가 같이 떨어지지. 안 좋지. 올라가는 타이밍 어때? 주가 내려가고 있지. 지금 떨어지는 타이밍인데 어때? 주가 안 맞지. 그러니까 얘는 상대적으로 안 맞아. 아까랑. 왜 그런 거냐면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외국인의 흐름과 주가의 흐름이 같이 맞아야 되거든. 4대가. 그러니까 외국인이 주가를 이끌고 가는 주인이어야 공매도 적의 타이밍이 맞아요. 근데 얘는 외국인이 끌고 가는 애가 아니라 기관이 끌고 가는 애. 그래서 주가의 상승을 누가 일으켰습니까? 기관이 일으켰고요. 최근 주가 하락을 누가 일으켰습니까? 기관이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공매도로 움직이는 애가 아니에요. 3천당 제약은. 답변이 좀 되었나요? 그래서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가장 병신 같은 타이밍이 어디야? 여기서 사야 된다. 여기서는 사야 되고 여기서 팔아야 된다. 그걸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기서 절대 잡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던 거. 얘는 잘 안 맞아요. 맞는 경향은 좀 있는데 그 경향이 있다지 잘 맞는 건 아닙니다. 이걸 이제 프로그램이 가장 잘 맞춥니다. 프로그램이란다. 기관이 가장 잘 맞춥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거는 기관이에요. 이 기관의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궁금하죠? 궁금하면 500원씩 내놔요.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렇게 또 농담하면 안 되겠다. 요구도 먹겠다. 그죠? 바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식이라는 거는 호재가 있고 호재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고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주식의 핵심은 뭐예요? 누가 사야 올라가는 거고요. 누가 팔면 떨어지는 겁니다.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호재와 악재를 왜 가립니까? 라고 이야기하잖아. 호재가 생겨야지 사야 될 요인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악재가 있어야 팔아야 될 요인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재와 악재는 살고 팔고의 후인책이지 간접적인 영향이지 직접적인 영향은 아닙니다. 직접적인 영향은 사고 파는 거예요. 다시 얘가 메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수량으로 봐야겠다. 수량으로 봐야 정확하게 보여. 보이죠? 아까랑 그래프가 많이 달라졌죠? 왜 기관이 주인인지가 대충 눈에 보이죠? 어쨌거나 여기서 보면 누가 주가를 좌지우지했느냐가 보이지. 그럼 주인은 누구야? 주가를 들어올리는 시발점 누가 맞췄어? 주가를 꼬라박는 시발점 누가 맞췄냐고. 지금 주가를 끌어내리는 요인 누구야? 얘 따라가잖아. 그러면 주가의 주인은 누구야? 기관이란 말이야. 그럼 기관이 다시 매수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게 삼천당 제약의 주가 상승의 시발점이다를 보면 됩니다. 이 전제를 깔고 봐야 돼. 그래야지 주가 분석이 확실하게 될 수 있어. 여기까지 내용 이해된다. 난 이런 내용조차 몰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희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저한테 좀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댓글을 보면은 펄어비스, 펄엉킴이죠? 지금 난리 났어. 펄어비스 계속 빠져가지고 난리 났는데 뭐 내가 계속 틀렸냐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날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도 나의 이 실력을 어느 정도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 저는 주가가 빠질 거에 대해서 5월 3일 새벽 1시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뭐 블라블라한 이유 때문에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뭐요? 현 시점에서는 공격적으로 추격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일정 부분 비중을 줄이면서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무리하게 버티는 전략보다는 일단 비중을 줄여서 리스크 관리를 하세요. 만약에 전고점 돌파를 내가 틀려서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타난다면 전고점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올 때 그때 추격 매수 대응하면 돼요. 지금은 던지세요 라고 3일 새벽 1시에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주가는 박살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새벽 1시였잖아. 그럼 13일부터 대응이 가능했잖아. 여기서 던지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빠지잖아. 내 말 듣고 여기서 던졌으면 어땠을 것 같아? 괜찮았겠지 라는 걸 일단 좀 깔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도 거시적 방향은 맞췄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제가 이건 일요일에 찍어드렸거든요. 일요일에 찍어드린 거 잠깐 볼게요. 오늘 아침에 강세 빡 보이고 빠졌죠? 이거 제가 일요일에 스페이스 X가 시장의 돌파구로 나와줄 수 있으니 월요일 화요일에는 스페이스 X 관련주가 슈팅이 나올 거다. 근데 화요일 주가까지 본 다음에 단타로 먹고 수요일부터는 작살이 날 수 있으니 조심해라 라는 내용의 영상입니다. 잠깐 볼까요? 왜? 내일 발사하면 이벤트가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단타로 먹고 빠지는 거예요. 아주 IB 투자가 그래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IB 투자가 오늘 빵 쳤다가 빠지는 거라고요. 내일 또 뭐 더 하락한 모습 나타나겠지. 대충 내용이 들려요? 그래서 아주 IB 투자가 이벤트 종료라는 개념으로 오늘 박살나는 거예요. 아주 IB 투자 잠깐 볼까? 제가 어제 요거 뭐예요? 윗골이 나오고 밑으로 밀릴 거라고 말씀드렸고 밑에서 박살이 났죠? 개파락 나왔죠? 이거 살짝 밀렸다가 다시 반등세가 나와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 그거 정확하게 맞췄죠? 올라간 것만 맞추는, 여기서 올라갈 거라고 얘기했고 여기서 떨어질 거라고 얘기했고 내가 얘기한 대로 되잖아 일단은. 그리고 이것도 지금 내 PR 시간이니까 넘어가요.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 이건 어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좀 봐야죠. 수젠텍 얼마 전에 여기서 빠방 한번 뛰었죠. 이거 따당 뛰고 있는데 이거 뭐예요? 한타 바이러스. 그리고 포인트 저점을 굉장히 가파르게 올리고 있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직각 삼각 패턴입니다. 상승 삼각 패턴이 나오고 주고 있습니다. 뚫고 날아가면 미친 듯이 날아갈 가능성이 있는 차트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이런 공중 보건 사태에 대한 위기감이 살살 들어오면서 돈이 몰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이게 흐름을 읽는 겁니다. 흐름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게 빵 튀어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떻게 됐어요? 수젠텍이 날았죠. 그러니까 제가 시장 빠진다는 것도 맞췄고요. 일요일에 월요일 화요일 아주 IB 투자가 반등할 걸 맞췄고요. 그리고 오늘 수젠텍이 반등해 줄 걸 맞췄습니다. 라는 걸 좀 PR을 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을 듣다가 진짜 애널킴 따라서 하면은
수익이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저희 텔레그램 방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력이 어느 정도 있고 웬만한 사람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생각으로 자기 PR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3,000당 제약이 언제 반등해 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3,000당이 계속해서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히스토리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왜 올라왔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를 봐야 돼. 무조건 히스토리를 봐야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봐야 돼. 얘네들이 도대체 어떤 이슈에서 올라왔는지, 그리고 도대체 어떤 이슈에서 던졌는지,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얘네들 중심으로 분석을 하는 거야. 그래야지 얘네가 다시 들어올 거에 대해서 예측을 해볼 수 있어. 내 말이 맞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상승세가 나올 때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 1월 말 2월 초거든요. 일본의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 공동개발 사업 파트너 요거 이야기. 일본에서 기술력을 인정했다는 리앙스, 여기에서 쫙 들어옵니다. 일본 다이치신큐와 에스파 파트너십 계약, 에스페스 기술 의심 해소.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예요? 에스페스 기술에 대한 의심이 해소되었다라는 내용. 일본이 이 기술을 인정했다는 내용. 그것 때문에 기관의 매수세가 쫙 들어옵니다. 특히 이것도 좀 구분을 해야 돼요. 기관이 누구이냐? 얘네 금융투자입니다. 금융투자요. 그리고 금융투자가 이걸 다 들었잖아요. 기관의 순매수. 파란색은 이 주황색 금융투자를 다른 녀석들과 합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얘가 쫙 올라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른 기관에 들어가 있는 녀석들 있죠. 투신, 보험, 은행, 종금, 연기금. 얘네들은 여기에 돈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단독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단독으로 들어왔었던 금융투자는 아직 안 나갔어요. 많이. 아직 물량은 굉장히 많습니다. 금융투자. 아직까지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떨어질 때 파는 녀석들 있죠. 보이잖아? 보험은 빼도 되겠군. 지금 투신과 연기금, 얘네들이 메인으로 보면 떨어질 때 얘네들이 던져요. 그래서 그 금융투자가 파는 것보다 얘네들이 파는 게 더해져갖고 더 강하게 기관 투자가 빠지는 겁니다. 요거 좀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어쨌거나 금융투자가 지금 반응을 했었던 건 뭐예요? 일본이 에스페스 기술을 인정했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죠? 그리고 차트를 보면 여기서 또 한번 꽝 하고 날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2월 말쯤에 상한가인가요? 상한가 나왔죠? 이건 상한가가 아니네. 언제? 2월 26일. 이때 무슨 일이 있었죠? 2월 26일 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경구용 제네릭 의약 유럽 11개 국가와 독점 라이센스 계약을 해서 상용화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잖아요. 이때 상한가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주목을 해봐야 될 건 뭐예요? 기관, 금융투자. 금융투자가 2월 26일 날 반응을 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기관도 좀 지울까? 금융투자만 보고 2월 26일이 어딥니까? 여기거든요. 반응을 안 하죠. 반응을 안 해요. 여기서. 그냥 천에 삐려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투자가 지금 1개국 쟤네들이랑 뭐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어. 이게 중요한 힌트거든. 그러니까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알 수 있는 것 뿐인데 지나고 나서 해석을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해석은 아마 저밖에 안 해줄 겁니다. 뭐 다른 전문가, 방송 전문가들 수급 분석 내용을 봐도 뭐 개뿔 키움 켜놓고 수급 분석하는데 나는 키움 켜놓고 분석 못하거든. 수급 분석은 이게 제일 나아요. 이 투원 HTS에서 제공해주는 거 그나마 난 제일 낫다고 생각해서 이걸 쓰고 있는데 키움 거 쓰는 거 아무튼 남 욕하지 말자. 아무튼 이 영상은 이런 내용은 저한테밖에 못 보는 겁니다. 이게 힌트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스토리를 보면 2월 26일 날 얘네들이 유럽 11개 국가와 계약을 체결했잖아. 그리고 나서 이때 상한가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표가 어때? 대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굉장히 시장에 잘 먹히는구나라고 생각했겠지.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은 이거 보이죠? 3월 30일 대표가 며칠 내에 중대 소식이 있을 거다. 이거 뭐예요? 미국이랑 계약 체결을 해요. 그리고 유럽 11개국이랑 체결한 것보다 더 큰 규모로 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며칠 내로 중대 발표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 수밖에 없죠. 3월 25일입니다. 3월 24일이죠. 보여요? 3월 25일부터 빠집니다. 보여요? 땡겨서 볼까? 얘가 무너지는 시기가 어디냐면 3월 25일부터 빠져요. 얘는 미국이랑 뭘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의구심이 있어. 별로 믿질 않아.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 이렇게 버티다가 여기서부터 빠지잖아요. 이 빠지는 게 뭐냐면 대표가 설레발 칠 때부터 빠져. 먼저 빠져나갔어요. 주가가 안 박살나잖아. 여기까지 안 박살나. 3월 30일까지 안 박살나잖아. 그리고 나서 3월 31일에 주가가 박살나거든요. 저때 미국이랑 뭐 했습니다라고 발표가 저때 나와요. 근데 얘네는 뭐 했어? 미리 팔고 있었잖아. 그리고 이날에 더 팔았지. 보여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알아? 기관을 보면 더 가파르죠. 얘가 이게
더 가파르게 빠져. 그러니까 여기서 기관들 사이에서 뭔가 이슈가 공유가 되었다라는 뜻으로 봐야 돼. 얘네는 쟤네를 믿질 않아. 처음에는 믿었지. 믿고 들어왔지. 근데 미국이랑 뭐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정점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때부터 관리 들어간 거야. 얘네는 신뢰가 별로 없어. 삼청단 제약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주구장창 파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공교로운 게 뭐냐면 여기에서 불성실 공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불성실 공시 기업이 됐어요. 근데 불성실 공시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면 진짜 뭐 별것도 아니야. 옛날에 언론사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발표한 게 있는데 이게 공시 내용인데 왜 공시를 안 하고 언론 발표를 했냐 이래가지고 불성실 공시 기업이 된 거예요. 근데 뭐 개뿔 아니야. 돈도 얼마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 잡아 죽였어. 느낌상. 느낌인데 느낌상 악재가 겹쳐서 들어오거든. 말도 안 되게 들어와. 근데 주가 흐름이 굉장히 고가 흐름이긴 했어. 왜냐면 얘네가 위고비 같은 거 있잖아요. 위고비가 지금 특허가 끝나면서 이걸 복제약 시장에서 엄청나게 팔릴 거니까 그걸 만들겠다라고 나선 애들이잖아. 그래서 이게 코스닥 시총 1위까지 올라갔다고. 그래갖고 거품이 굉장히 껴있기는 했어. 이제 슬슬 빠질 때가 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 그래서 작사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의문이 들지. 얘는 진짜 기술이 없는가? 여기에서 주가 박살날 때 사람들이 주목을 했었던 내용들이 뭐냐면 얘네들의 위고비를 만드는 기술이 있지. 이게 S패스 기술이거든. 이 S 부사용 약을 경구용으로 바꾸는 거야. 주사로 맞아야 되는데 먹어도 되는 약으로 바꾸는 이게 가장 강력한 기술이란 말이야. 근데 얘는 옛날부터 의심이 좀 많았어. 이게 과연 미래적이냐? 너무 뒤처지는 과거 기술이 아니냐? 뭐 이런 의구심들이 있었는데 여기 히스토리에도 나오잖아. 주가 땅 상승할 때 1월 달에 여기 나오잖아. S패스 기술 의구심 해소 분석.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저거 좀 별론데. 근데 일본이랑 뭐 한다 그러니까 맞나? 이러고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가 위에서 이제 미국이랑 뭐 한다 그랬을 때 거기서부터 일부러 작사를 내는데 거기에서 뭐 가짜는 불성실 공시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불성실 공시가 빵하고 뜹니다. 그리고 이 S패스 기술이 삼천당 제약계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 삼천당 제약계 맞거든? 근데 삼천당 제약이 이거 S패스 기술 특허를 자기네가 가지고 있으면 외부에서 자기네들이 주목을 받았을 때 특허가 털릴 가능성이 있다. 기술이 털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갖고 저기 대만의 뭐 조그마한 회사에다가 특허를 니네가 특허 등록해. 사람들 잘 못 찾게. 이렇게 좀 꼼수를 부려놨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보기에 삼천당 제약은 S패스 기술이 없다. 이거 남의 거 기술 아니냐. 그러면서 거기에 투자자들이 시겁한 거지 그냥. 쌩 난리를 치는 거지. 그래서 작사를 내는 겁니다. 기관들도 팔지만 개미들도 여기서 실망감으로 엄청나게 팔았죠. 근데 지금 지나고 나서 한 얘기니까 보면 나왔죠? 삼천당 제약이 S패스 기술을 가져왔어요. 5월 15일 뉴스거든요. 주가가 반응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버러지로 찍히면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근데 이것도 보면 솔직히 이거를 약간 의심의 눈초리로 보자면 난 여기서 솔직히 찍어내리는 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불성실 공시도 아니었고 맞는데 진짜 티끌 같은 거야. 별거 아니야. 그리고 S패스 기술도 니네 거 아니잖아가 나오면서 주가가 박살이 난 거거든. 또 까보니까 얘네 게 맞잖아.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어요. 끝에 보면은 이런 내용 있지. 얘네가 FDA랑 사정 미팅 계약 미팅 신청했으며 미팅 날짜를 확정받았다. 유럽 식약청이죠. 유럽 식약청에도 임상 신청서를 제출해서 5월 중으로 임상 승인을 기대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유럽 EMA는 5월 중으로 임상 승인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 5월 중으로 슈팅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좀 봐야 되고, 그리고 미국 FDA랑 미팅이 잡혔다라고 이야기했잖아. 이게 언제 나왔던 뉴스냐면 이게 4월 7일에 나왔던 뉴스거든. 근데 이게 공식 확인이 됐다라는 얘기는 60일 이내에 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해야 된단 말이야.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60일 이내에 해야 돼. 근데 얘네가 떠들었단 말이야. 확인됐대잖아. 승인을 했다며. 그러면 미팅 승인 60일 이내에 미팅을 해야 된다고. 근데 4월 7일에 나온 거잖아. 그럼 6월 7일까지는 미팅을 해야 되거든. 근데 지금 5월 20일이잖아. 아직 미팅 했다는 얘기가 안 나왔잖아. 이제 슬슬 바닥 잡힐 때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슬슬 바닥이 잡힐 때가 되었다. FDA 미팅이 곧 발표가 될 거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이야기했듯이 유럽 식약청에서 5월 이내 임상 관련된 승인이 나온다면 그것도 역시 호재성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지금 사란 얘기냐? 지금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사라. 이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지금 호재성 재료를 들고 왔잖아. 호재성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사줘야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호재성 재료에 대한 일정은 나왔어. 그러면 얘가 양봉이 떠야 돼. 양봉이 떠야 되고 그거를 기관이 받아야 돼. 특히 금융투자가 그걸 받아서 올려야 돼. 얘네가 FDA랑 승인 신청이 났어요, 미팅했어요 라는 내용이 나오더라도 얘네가 안 들어오면 주가는 다시 반등하기가 힘들다고. 얘네가 지금 주가의 주인이잖아. 지금 시장을 누르고 있는 주역이 얘네잖아. 기관이 들어 올려야 된다고. 호재성 재료가 나왔어. 그리고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얘네들이 뿅 하고 상승하면서 들어왔어. 그럼 뭐야? 앞으로 이 하락 추세가 끝나고 상방향 추세로 돌릴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 거지. 주식은 사람들 보면은 흐름 전혀 안 보고 오로지 차트만 보고 얘기한단 말이야. 이건 잘못된 흐름이야. 잘못된 분석이야. 정확하게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흐름과 과거의 히스토리와 이 녀석의 주가에 누가 영향을 미치는지 수급 분석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반응이 나오는지를 함께 봐야 돼. 이게 토탈적인 분석이야. 내 분석 마음에 들어요? 그 정도 할 줄 알아야. 내가 아까 PR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PR 시간에 내가 이 정도 그래도 맞췄다라는 PR을 보여줬잖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 여러분들도. 이해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3천당 제약에 털린 주주분들 지금 단타로 멘징해야 될 때다. 그리고 저는 일요일부터 말씀드렸죠. 월요일에는 아주 IB 투자 쪽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수요일에는 뭐예요? 시장이 눌리는 상황이 나타나면 설마 삼성전자가 파업을 하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시장이 역시 눌리고 있죠. 그러면 수젠텍으로 반등세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뭘 얘기하고 있죠? 내일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문에 저는 뭐 보고 있다고 그랬죠? MDS테크 본다 그랬어요. 기왕 얘기하는 거 다 보자. MDS테크 본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광통신 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 시장이 역시 눌리고 있다면 수젠텍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날 시장 상황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내일은 어떤 식으로 가고 이제 지금 돈이 어디로 몰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지금 단타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 말 이해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거는 3천당 제약의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영상의 조회수는 많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거나 긴 시간 제 영상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